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101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법률 나왔네요. 법률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완빵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아하, 그렇구나라고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뭐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서 삑사리를 찾아야 됩니다. 법률은 정부로 옮겨져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제의를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 법률은 폐기한다가 아니라 확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하에서 법령의 범위니까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시행령은 업무소관의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겁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관할입니다. 대통령이 발한다.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소에 관한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불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령입니다. 총리령입니다. 불령이 아니라 총리령이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복지니까요. 지방의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의 시행규칙이니까요. 규칙은 상위가 아니라 하위죠. 하위법에 해당한다라고요. 103번 갑니다. 단순함기적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법이 가장 최근이구나. 2007년도구나 라고 보고요. 장애인복지법 1981년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도, 고용보험법 90년도, 산업재해보장보호법 1963년도. 헷갈리죠? 그럴 때는요. 그냥 첫 끝발 마지막 끝발.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최근이고 가장 이전은 언제예요? 1964년이니까 산업재해보장법이 제일 이전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포인트 잡으시고요. 10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요즘 출제 잘 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안전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간다. 이거 숫자 잘 나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누구누구를 포함한 30명. 그래서 1, 3, 30이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위원회 심의 이런 거 나면 보통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은 안 됩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보궐선거죠. 보궐선거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 2년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보궐위원회 임기다. 공무원인 위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05번 가보시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걸 또 말정하면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보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 바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죠. 위원회의 조정한다라고 보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없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는 포기할 수도 있으면 그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온 문항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는 어떤 경우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항상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106번 가보시죠.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는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평등주의 아니다라고 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체크 포인트 해야 되고요. 107번 갑니다. 다음 이건 쉬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죠. 모든 국민의 서비스, 사회 서비스. 108번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시험 꼭 나옵니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개이다. 이거 문제 나왔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를 뭐라고 그래요? 주체자, 관리자를 보험자라고 그래요. 보험자. 피보험자는 아니죠. 피보험자는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공단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입니다. 말장난이에요. 피가 아니다. 이거. 이런 거 잘못 보면 피 터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제한해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딱 떨어지죠.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돈은 하여야 한다면 돈은 거의 비용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해서 실태 조사는 대부분이 3년입니다. 라고 보고요. 109번 갑니다.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산재 나오면요. 근로복지공단이 주인공입니다. 산재 근로복지공단 11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단순한계죠. 9월 7일이다. 사회복지사의 날 9월 7일. 우리들의 날이죠. 11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 법인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우리 많이 다뤘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이사 중에서 결혼이 생길 때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3개월이나 2개월이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사는 장이 될 수 있지만 직원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겸할 수 없다. 누가? 이사는.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당한 서의 없이 이런 건 딱 떨어지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 국가에게 기속된다. 삑사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 삑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기속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문항도.
이 문항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어디에?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법인, 시허, 법시허입니다. 법시허. 법인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헷갈리지만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반드시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반드시 나오고,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것만요, 주워 먹어도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112번 갑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은 상근이다. 상근. 이제 뭐 개 이름 같지 않나요? 상근아. 상근입니다. 상근은 항상 근무하는 겁니다. 상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 책임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은 바빠요.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시설장, 시설의 장해야 돼요. 시설장이 한다.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에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 포인트 잘 하십시오. 법제로 문제 풀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말장난이 어딘가. 여러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렇지. 비영리 법인 위탁하는 거지. 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뒤늦게 시험 끝나고 나중에 문제 맞춰볼 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야 한다고 나왔구나. 말장난이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흐르는 눈물이 그냥 눈물도 아니에요. 피눈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법제로는 113번 갑니다. 이건 단순함기 의료급여기관이나 병원 3, 약국 3년간 서류를 복원하고요. 약국 5년간, 병원 3년, 약국 5년 그냥 이렇게 쉽게 외우십시오. 114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이거 문항 조심할 게 뭐예요? 보통 기본계획은 5년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건 기본계획이 5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이걸 이제 줄여서 국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계획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해서 특별하게 3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 계획이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보통의 기본 계획은 5년인데 보통 기본 계획은 5년, 실태 조사는 3년.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꼭 이 시간, here and now 이런 것으로 인지에 팍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수급권자 될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고시한다. 이해가 고시한다. 지방자치별로 아니라 가국 규모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하는 겁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거니까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토부죠. 국토교통부입니다. 보장기관은 차상위가 자활을 필요한 재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답니다. 115번 갑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보통 이 권리 소멸은 3년인데 기초연금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소멸은 5년이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이거 드시면 잘 나옵니다. 100분의 70이 된다라고 보고요. 기초연금은 지급받는 군품을 압류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문항을 잘 봐야 돼요. 100분의 70, 60세 이상, 소멸시효는 5년 계속 이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기초연금이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외국계로 유지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을 상실한다.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반복할수록 법제로는 쉬워요. 그 문항이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116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 전화센터네요. 해당하지 않는 거 딱 봐도 답이 보이죠. 가정폭력 관련 법률 자문 및 가해자 조사 이런 걸로 전화센터의 업무는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11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118번 갑니다. 자원봉사의 원칙 비집단성은 아니겠죠. 집단으로도 자원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119번 갑니다.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좋은 건 다 되겠죠. 이런 거 다 좋네요. 다 포함이다. 좋은 거 다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 다 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120번 갑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먹고 들어가야 돼요. 정답 체크하면요. 4번이네요. 시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담당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답니다. 어디에? 시도에. 시군구도 아니고 읍면동도 아니고 시도에. 이거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또 나옵니다. 1번 가면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서 3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기본 계획 나오면 뭐예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근데 여기서 잠깐 기억나실 겁니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유일하게 기본 계획이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 보통 심의 조정 나오면 국무총리가 떠올라야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보고요. 실태 조사는 3년이죠.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것도 쭉 보세요.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지라고 해서 또 이런 거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안 돼요. 어디가 삑살이에요? 기업은 이게 삑살이죠. 기업이 아니죠. 뭐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이런 삑살이 주어에서 삑살이 안 됩니다. 주어 잘 포인트 잡고 삑살이 어디가 삑살인지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121번으로 가보시죠. 이런 건 단순하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노령연금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뭐예요? 우리 많이 했죠. 장애비는 어디 소속이에요? 산재죠. 장애비는 산재 소속이다. 포인트만 잡고 쉽게 넘어갈 건 쉽게 넘어가고요. 또 확인할 건 또 확인하고 쉽게 넘어갈 건 쉽게 넘어가고 쉽게 넘어갈 걸 못 넘어가고 또 국민연금도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장애비는 산재 122번 갑니다.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법의 장은
장 및 학교의 장은 이게 주어예요. 친권 자전 후원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디에?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그래서 요명도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문항 많이 나왔죠?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할 수 없다. 명예직이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급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신 확대행위라 뭐 당연하겠죠. 당연했고요.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확인하시고요. 123호 갑니다. 이런 건 단순한 게죠. 고용보험법 나오면 18, 180일. 법제로는 정말 외울 거 맞죠? 함정도 많고요. 정말 욕 나와요. 18, 180일. 그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이다. 18, 180. 124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법에 따르면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15번 갑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노인복지,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생활가정은 공동 뭐뭐에만 이런 거 삑사리겠죠. 이런 건 서비스 문제예요. 문제 볼 때 뭐뭐에만 항상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다. 주택에만 해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건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답니다. 또 노인복지와 관계된 거는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이건 국유재산이건 무상으로 사용도 하고 대부할 수 있다.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세, 기타 공공감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면할 수 있다. 126번 갑니다.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이것도 기본.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신체 자유, 신체 자유는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사회권, 신체 자유는 자유권. 신체 자유, 신체 자유는 자유권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127번 갑니다. 바빠요.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어요. 127번 갑니다. 법률이 제정연도 이거 많이 외웠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장법이 제일 오래됐다겠어요. 연도가 오래됐다는 건 연도가 빠른 거죠. 1963년도 국민연금, 1986년도 고용보험법, 1993년도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도 요거는 외우셨을 겁니다. 128번 갑니다. 헌법 규정 이것도 쉽지요. 생활 영역이 없는 국민은 어디에 정하는 바에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또 자치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 법령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129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법 급여의 관리체계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 명시로 되어 있자는 거. 평가 및 개선. 평가 및 개선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입니다. 마음 심의 아닌 거 알죠? 그냥 이렇게 마음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뭘? 평가와 개선은 심의 조정 업무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와 개선은 심의 조정 업무다라고 보고요. 130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니다. 조정사항입니다. 심의 조정해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건 나왔죠?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다라고요. 문항이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보건복지학문은 뭐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131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법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많이 나왔죠? 뭐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사회보장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132번 갑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 옳으네요. 다 좋은 말이죠.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하는 사람, 그렇구나.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통합 사례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라고 하면 또 세종시 시군구 통합관리 사례를 둘 수 있다. 통합관리 사례사를 둘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통합관리 사례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살짝 틀어서 두어야 한다 이러면요. 이 문항 눈에 익는데 이러면 안 돼요. 눈에 익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어딘지 삑사리를 반드시 짚어야 돼요. 사례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각인하셔야 됩니다. 이 인지 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130. 지금 이 순간 문제 참 더럽게 내오네. 법제로는 더럽게 나올 수 있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역지사지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면 다 맞추는데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법을 바꾸자니 또 잘못 바꾸면 또 출제위원 징계 먹고, 테두리나 해서 바꾸려면 뭐예요? 말장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러면 문제 만들기 좋지요. 안전빵이고. 그러니까 역지사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오면 이제 뭐 변별력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재수빵이겠죠. 할 수 없어요. 합격하려면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13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이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옳은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구나. 실시할 수 있다. 딱 들어.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무난해요. 그 다음에 이제요. 국가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도 아니고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한 꼭 잡고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항고, 밋은 아닙니다. 밑구멍 빠집니다. 책임보험 또는이에요. 또는 얘든지 하나만 가입하면 각각이 아니다. 시도지사의 해당 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7년 너무 길어요. 5년입니다. 안전점검 나오면 뭘 했어요? 안전점검은 누가 한다겠어요?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이 아니라 안전점검 나오면 시설장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기 바라고요. 13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고요. 4번이네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왜니까요. 딱 떨어지죠. 그리고 각 문항별로 각계 전투로 잘 나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항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아닙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의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특히 이 문항 잘 봐야 됩니다. 이 문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사 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겸할 수 없지만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제외하니까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될 수 있고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포인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한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죠. 이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이고요. 136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쉽습니다. 교육급여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구나. 137번 갑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입니다. 정보는 간접입니다. 정보지원은 정보제공지원은 간접이다. 직접이 아니다. 이거 문제 몇 번 풀어봤습니다. 138번 갑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 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 본인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 플러스 배우자입니다.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 플러스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환산액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국외로 이주하면 상실합니다. 기초연금은 지급받는 금품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합니다. 다음 달 아닙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감액은 우리 많이 하죠. 20이죠. 100분의 20이다. 나온 분은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139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는 취업촉진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뭐가 있죠? 광주조직이다. 기억날 겁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력 개발수당, 이 취업촉진수당, 광주조직 플러스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용근로자는 노가다 뛰는 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한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한다. 언제?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고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고용안정 직업력 개발 사업에 관한 이 법을 적용한다. 당연히 적용한다라고 보고요. 140번 갑니다. 국민연금법이네요. 옳은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를 본다. 당연하죠. 딱 떨어집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다. 사실혼 관계 포함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요.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야. 또 임의 계속 가입자 이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한 된 날의 다음 달이 아니라 해당한 날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한 달에 하게 된 날의 다음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그에 해당한 날에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다. 포인트 잡고요.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자를 받을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자녀고요. 3순위가 부모가 됩니다. 141번 가보시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우리도 많이 했죠.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 티귿이네요. 니은이 삑살이네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수급권자다. 이건 갖춰준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삑살이네요. 외국인이 빠지면 맞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기억 티귿이다. 142번 갑니다. 산재 나왔네요. 그래서 구직급여는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건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43번 갑니다. 국민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상실 옳은 것은 이거 의외로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에 이른 날의 다음 날, 다 다음 날이에요. 근데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 가입자가 피부염자가 된 날은 피부염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날이에요. 된 날이에요. 수급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된 날입니다. 그래서 된 날을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 날이다. 144번 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회계연도가요. 딱 떨어지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명 이상 25명이 아니라 15명 이상 20명 이하다. 이사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장관의 승인 없이 승인 없이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5번 갑니다. 실태조사와의 조사. 실태조사 이거 잘 나오죠. 실태조사 나오면 뭐예요? 3년이다.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요.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이거 법 개정됐어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 아동복지법에서는요. 아동복지는 5년 실태예요. 그 전 법이요. 아동복지법상 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은 5년인데 5년에서 너무 길다 해서 똑같이 3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아동실태조사는 3년으로 개정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실태조사 나오면 3년이다. 3년 실태조사. 5년은 삑살이겠죠. 여기도 5년은 삑살이겠죠. 3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3년은 맞는데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이건 여가부죠. 이거는 두 개가 삑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3번이다. 확인하시고요. 146번 갑니다. 1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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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이건 단순함기죠.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 장애인한테 신체를 가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07번 갑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가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한다. 여기는 제목이 뭐예요? 아동복지법이에요.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어디 법에서요? 아동복지법에서 포인트 잡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은 5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어디에 신고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라고 보고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조정위원회, 조정, 심의 이런 거 위원회 나오면 국무총리 소속이다. 148번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요.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유해환경 개선,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 지원 다 책무죠. 그래서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149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전부, 항상,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삑사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단기보호는 단기보호 6개월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누가요? 여성장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150번 갑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요 60세까지 붙고 65세가 되면 타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65세 때 타먹어야 되니까 65세 이상 됐는데 이거를 계속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당연하다. 왜? 65세 타먹으니까 60세 이상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다. 이거는요 강제징수합니다. 안 내는 사람 내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배되는 게 아니다. 침해되는 게 아니다. 침해되는 게 아니다. 위반되는 게 아니다. 왜? 국민연금은 강제성도 있고 또 금융재산도 확인하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또 재산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는 건 명확성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겠죠. 왜? 명확하게 구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쉽게 접근하시면요. 법조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기본 베이스만 들어가면요. 이쯤 공부하면 80은 무난하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날 겁니다. 자신감 뿜뿜 하시면서요.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